자치단체장 후보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며 공천을 확정한 것을 비롯해 이번 공천이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도박, 갑질, 성관계 동영상 유포까지 사례가 많아 하나하나 짚기 민망할 정도로 경찰의 기강회의가 돌이 넘었습니다. 봉화군 금강송 군락지에 조성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식물종자 연구보관시설이 세계 두 번째로 운영됩니다. 경북 지역 60개 종가가 참여한 종가 음식문화 보존회가 창립됐습니다. 종가 음식 연구와 명품화에 적극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햇살이 비추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바람 때문인가요? 출근길 좀 쌀쌀함이 느껴졌는데요. 네, 오늘도 평년 기온 밑돌면서 서늘하다고 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낮아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8도, 안동 5도로 대부분 지역이 용상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안동 22도로 연일 평년 기온에 못 미치겠습니다. 또한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 지역의 경우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다행히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우리 지역 보통 단계 보이며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린이날인 내일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천이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치단체장 후보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며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경북에서 자치단체장 공천을 받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성추행 의혹이 있다며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년 전 알고 지내던 여성을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했는데 여성에게 뺨을 맞고 사과를 요구받자 오히려 꽃뱀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관위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공관위에서는 무혐의 처분받은 거 가지고 제가 판단한 걸 알고 있고. 여성단체연합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을 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스톱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추행 가해자인 시장 앞에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와 함께 공천 기준 공개와 공천받은 후보 모두에게 성범죄와 관련된 적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시 가해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공천 확정된 후보들에 대해서도 성범죄 사건 관련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가차없이 탈락시켜야 한다. 당 충성도에 따른 공천 배제와 여론조사 불공정성 논란에 이어 성추행까지 불거지며 한국당 공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인생에서 청년기를 봄이라고 하겠지만 3포, 5포, 그리고 88만 원 세대라고 부르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언제쯤 봄이 찾아올까요? 혹시 우리 정치가 또는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들의 태도가 절망과 희생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은혜 기자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통해 참여가 현실 정치를 바꾸는 탄환이 된다고 청년들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학업과 취업에 치여 정치에 무관심한 게 현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그중에는 수많은 20대들도 있었습니다. 20대의 투표율은 그 전에 대선의 투표율에 비해서 무려 10%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60대 이상의 80%가 넘는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정치 무관심은 정치가 청년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 공약 등을 설명한다던가 대학교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장면은 저만 못 본 것인지 자주 보이는 광경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젊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정치 당사자가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고 그런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있기 위해서는 20대 정치 의원들이 훨씬 많아져야지 20대들이 훨씬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좀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좀 더 민감해지는 청년층이 오는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도박, 갑질, 성관계 동영상 유포까지 사례가 많고 많아서 하나하나 짚어가기가 지루하고 민망할 정도인데요.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2시쯤 대구 남부경찰서 A경장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브레이크를 놓쳐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5%. 다음 날 새벽 대구 달성경찰서 B경정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못 이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경찰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 C경위는 300만 원을 빌려 포커 도박을 하다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C경위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갑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 D경정은 최근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욕을 해가지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한 명은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경감 한 명은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 원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의 한 순경은 술 취한 여성과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대구경찰의 또 다른 순경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과 윤리 강화 같은 자정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달성군 가창골에서 10,000명 가까운 민간인이 학살된 걸 비롯해 대구에서만 전쟁 초기에 약 3만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진상규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식량난이 심해졌습니다. 미군정이 양곡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구에 콜레라가 퍼지자 미군정은 대구를 봉쇄합니다. 식량난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군정은 친일파 관리를 고용하고 강압적인 식량 공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귀국한 사람이 많아 반일 정신이 강했던 대구로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결국 1946년 10월 1일 해방 이후 첫 민중봉기인 대구 10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또 많았고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이 10월 항쟁을 이용했지만 자연 발생적인 민중봉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구 10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참가자 수는 200만 명을 기록합니다. 발원지 대구가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엄청난 민간인 피학살자를 낳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10월 항쟁 참가자들을 좌익으로 보고 이들을 전향시키기 위한 조직인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조금 사시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보도연맹이 가는데 이제 전부 또 그 갇힌 친구들이 6, 7명 되는 친구들이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키려니까 한국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정권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면서 1950년 7월과 8월 법적 절차 없이 군경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달성군 가창골과 경산 코발트 광산, 압산 팔레터, 낙동강변 등 21곳에서 약 3만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쌀을 달라 외쳤다고 50년 경인치를 눈 가리고 손발 묶어 아름다운 가창골에 짐승처럼 끌려와서 속절없이 죽어갔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것도 원통한데 긴 시간 연좌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학살이 일어난 지 70년 세월이 흘렀지만 명예회복은커녕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주 지역의 한 장애인 주거시설에서 40대 여성 장애인이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장애인 시설에서 건강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치한 탓이라며 신체적 학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지역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이곳에서 7년여간 생활해온 지적장애 1급인 42살 이모 씨는 2달여 전 갑작스럽게 혈액암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숨지기 5달 전부터 급격한 체중 감소와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장애인 시설 측에서 내과 진료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사실상의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앉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토하고 이랬으면 담은 한 달만, 담은 2, 3주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그걸 알았으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지난 8월에도 건강검진에서 간기능 이상 등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보호자들에게는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연락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연락 받은 적이 전혀 없거든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몸이 그렇다 하는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보건복지부 소속의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 조사에서도 한 명뿐인 간호사는 장애인들의 연금 통장 관리 업무에 치중해 간호일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시설 안에서 안 죽으면 된다는 이런 안이란 생각이지, 그 사람들이 아팠을 때 이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이런 거를 제대로 체크 안 하고. 장애인 시설 측은 취재진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과거 이 씨의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는 의료적으로 적절히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료를 한 받았어요. 의사도 받고 우리 의사도 받는데 우리 의사가 또 내과 의사가 아니니까 또 기구가 없잖아요. 검사는 기구가 의료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동국대학교하고 자대견이 3개나. 이번 사건을 1차로 현장 조사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장애인 시설이 신체적 경제적 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이 장애인 시설에서는 지난 2008년에도 당시 14살의 장애 어린이가 의문사하고 각종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장애인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이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봉화군 금강송 군락지에 조성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 수목원에는 식물종자 연구보관시설인 시드볼트가 세계 2번째로 운영됩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800m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고산 수목원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2012년 첫 삽을 뜬 지 6년 만에 공식 개장했습니다. 금강송 군락지 5,000헥타르를 품은 수목원에는 만병초 정원과 암석원 등 27개 테마 정원이 200헥타르에 걸쳐서 조성됐습니다. 수목원 지하 56m 아래에는 야생 식물 종자를 영하 20도로 냉동해 영구 보관하는 시드볼트가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 2번째로 준공됐습니다. 국내 19개 연구시설과 업무협약을 통해 3,000종의 종자를 보관 중인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희귀 식물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식물 종자의 25%까지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야생 식물들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소 현상이 이제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야생 생물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축구장 7개 크기로 조성된 자작나무 숲에 국내 최초로 자연 방사된 백두산 호랑이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가장 자랑하는 볼거리입니다. 임시 개장 기간이던 지난해 1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수목원 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 관람객을 5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봉화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고산 수목원인 백두대간 수목원은 앞으로 조성되는 세종시의 도시 수목원, 새만금의 해안 수목원과 더불어 국내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삼각벨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봉제사 젖빙객에 사용하던 종가 음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종가음식 문화보존회가 창립됐습니다. 보존회에는 경북 지역 60개 종가가 참여해서 앞으로 종가음식 연구와 명품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학봉 종택에서 마련한 도토리 다식과 근꽃 정과입니다. 딸기와 오이, 비트, 모가와 무가 얇게 썰어져 예쁜 꽃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도토리 다식은 종부가 전통과 현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늘 손님을 치면서 이게 손님 다가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음식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음식도 한번 내보자 싶어서. 정제 종가에서 봉제사 젖빙객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양주는 문어와 편육, 다식 등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술이고요. 이제 쌀하고 찹쌀, 국화, 솔잎 이렇게 해서 빚는 술이고 이제 젖빙객용으로 많이 쓰고 첫 번째는 봉제사죠. 이 밖에 백불암 종택의 갈비찜과 남학 종택의 약밥, 충제 종택의 닭실 종가 육아 등 대구 경북 60개 문중에서 대대로 내려온 종가 음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문중은 가가 호호 내려오던 종가 음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종가 음식 문화 보존회를 창립했습니다. 각 지역 종가들이 손님 대접하고 또 어른들 대접하던 그 음식이 우리가 그냥 만날 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보존하려고 이제 우리 모였습니다. 보존회는 특히 주요 종가 음식의 요리 비법을 정리하고 젊은 층의 입맛에도 맞는 다양한 음식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종가 음식 문화 보존회는 앞으로 경북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종가 음식의 명품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10조 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줄이고 국책사업에 국비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내년 국비 10조 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국비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국책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쪽으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대구 종합유통단지에 입점한 530여 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77%가 엑스코선 건설 같은 교통편 확충을 유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지자체 직접 지원 확대와 규제 해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종합유통단지 기업경영 환경종합평가는 10점 만점에 4.4점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여성에게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여성 2명에게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부녀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금품을 뜯으려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던 편의점 여종업원을 구하는 등 해병대 간부들의 선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 김진규 중사 등 3명은 지난달 25일 포항의 한 병원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던 취객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하고 다친 여성도 응급처치했습니다. 또 해병대 1사단 박재성 하사 등 2명도 지난 3월 동대구역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50대 여성을 응급처치하는 등 미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낮아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8도, 안동 5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안동 22도로 연일 평년 기온에 못 미치겠습니다. 또한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 지역의 경우 오후부터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등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다행히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으로 공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8도, 영천 4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3도, 영천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9도, 구미 1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22도, 구미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5도, 봉화 2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에는 안동 22도, 봉화 20도로 오늘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8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린이날인 내일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